네, 서울시 의회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이 사안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죠. 코로나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네, 이후부터는 저희가 넘어 서울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연대인데 해당 단체 관계자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네, 넘어 서울의 김하철 주거정책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회가 지난 3월이었죠.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만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이 문제가 드러났던 것은 서울시 의회 의원들 중에서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좀 실제 작년 경실련에서 네. 이 문제에서 제기를 했고 25채를 가졌던 강대호 의원 그리고 22채 가진 이정인 의원 포함해서 30명 이상 가까운 의원들이 다주택자들이고요. 서울시 의회가 실제 110명 중 101명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따가운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었고요.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겠다. 하고 나서 결과가 나중에 발표됐죠. 그리고 나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떠밀리듯이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가 좀 잦아드니까 그걸 철회하고 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직접 좀 권수정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촉구를 했지만 좀 묵묵부답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넘어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정당들이 모여서 만든 연대체에서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 질서를 보냈습니다. 네, 넘어 서울이라는 이 시민사회 연대 측에서 직접 110명 서울시의원 모두에게 이 정책 질의서를 보냈고 또 이 가운데 90% 정도가 일단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시의원들과 전화 통화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전체 110명 중에 14명 응답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기한을 두고 보내드리고 나서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팩스를 보내려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3일 정도 전부터 저희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직접 좀 전화를 돌렸었고요. 전화를 하면서 거절하시는 이유들은 좀 다양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 스스로 이 전수조사를 막 받겠다고 결의를 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나는 받을 수 있다 떳떳하다. 근데 당에서 지금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황당했고 단체 공식력을 문제 삼는 저희가 전수조사서를 보내는 것에 저희 단체명을 다 일부러 기입을 했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알만한 단체들이고 심지어 그런 공식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자기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권리가 당연히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좀 공신력의 문제 그리고 개인은 할 수 있지만 당의 문제라고 좀 발뺌하는 모습들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서울시 의회가 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부동산 투기 문제 관련돼서 LH 직원들의 비리 문제로 좀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고 실제 그런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서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 서울시 의원들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곳 그리고 도시기획위원회라고 하는 시장 직속실에도 서울시 의원들이 다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비구역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충고 완화 등등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고 그런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공직자로서 자기의 엄격한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먼저 스스로 떳떳하게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 좀 정치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했던 것조차 지키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시민들이 과연 이런 시의원들에게 서울의 재정을 맡길 수 있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민들이 지금 어려운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시의원들이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만약에 서울시 의회가 앞으로도 이 약속을 계속 이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전수조사 촉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전체 질의를 하고 실제 110명 중 14명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6명에 대한 명단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묵묵부답하고 있고요. 시의회 관계자를 통해서 들으면은 이후로도 이런 것에 당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라고 좀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저희는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시민들의 반응을 만들고 이런 걸 하기 위한 좀 액션 같은 걸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원이라고 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엄격한 잣대를 갖추기 위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에 관련돼서 공개하는 것을 좀 주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같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은 자기가 재임 기간 중에는 이렇게 처분할 수 없도록 백지 신탁 같은 것도 좀 제도화까지 여러 가지 좀 법 제도적인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조례로 만들고 규정으로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하철 넘어서울주거정책위원과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